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19년 12월 11일 장전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3대 지수가 0.1%대 안팎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,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뭐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21선은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 쪽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가 가장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뭐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협상 15일로 예고된 그 부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15일 날 예고된 추가 관세가 연기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. 미중 협상단이 관세에 대한 연기, 방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진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요. 뭐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어요. 그러다가 종가는 좀 밀렸었는데, 레리 커들로 같은 경우는 15일 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면 관세는 좀 적용될 것이다.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고요. 거기에 따라서 뭐 연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만큼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좀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무역 합의 타결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었어요. 그렇지만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그런 관세는 좀 더 미룰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의 결정, 이 부분들이 원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성격의 스타일이라 시장에 있어서는 혼란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.0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야간 선물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내일 이제 동시만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동시만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우선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연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우선 동시만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도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그 자리대가 약 211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121선 정도인 61선 정도, 뭐 이 구간에서 박스권역의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삼성전자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일단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.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고 21선을 안착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, 이게 조금 아쉬워요.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은 필히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,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거래 대금조차 그 부분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. 그럼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수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
거래 대금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. 이 부분들이 일단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날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거래일 거래소 시장 매수를 해줬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 매도로 좀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의미를 뭐 부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 일단 요 부분들이 조금 찝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지수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누군가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한국 시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 6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이제 여기서 이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코스닥 시장도 밀리면 매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지수가 밀리면 밀려도 두려워 말자. 요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종목에 있어서의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. 사실 종목 고르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이딩과 투자 이 부분들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기준점, 뭐 최근에 강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MC넥스가 제일 강하죠. MC넥스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있다가 눌림을 주고 나서 21선의 방향성을 돌리면서 깨지 않고서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아무텍 같은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아무텍 같은 부분들은 박스권역을 넘어서고 21선을 안착을 시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전고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.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원익 QNC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위로 가느냐 밑으로 밀려서 다시 박스 하단으로 회귀하느냐 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준점 자리대를 21선 자리대로 놓고 보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이에요. 거래량이 좀 약하다 보니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보고 있는 거는 2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제일 좋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좋았던 부분들이 뭐 KH바텍이라든가 폴더블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폴더블 같은 KH바텍 같은 21선을 견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지지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데 이제 둔해졌단 말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한 번쯤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는 리스크 관리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 보게 되면 파인텍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선이 깨졌죠. 21선이 깨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좀 판단하면 안 되겠죠. 물론 밀리고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반등은 일단 추세 뭐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인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매도를 하고
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결국은 내년도 시장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,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텀을 여유 있게 좀 가지고 그런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뭐 말씀을 드렸었던 뭐 원익 IPS나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요. 다만 이제 21선은 올라탔는데 거래량이 더 늘어나줘야 돼요.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지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, 뭐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아직까지는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좀 더 내년도를 가면 그 감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뭐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BH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다가 지금 단기 저점 자리대를 어디가 나올까 확인하고 난다라면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. 이런 종목군들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뭐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성도 없고, 밀린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장전시황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